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조종자 필기 영역 B형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어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헬리콥터는 농업용으로서 농약 살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농약 살포에 쓴다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헬리콥터가 농업용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지금도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자, 문제 2번.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자,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는 교재 21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용도, 소유자 성명, 명칭 또는 주소, 보관 장소가 바뀌었을 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지 3번을 보시면 보관하는 사무실의 이전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는 보소용 앞 글자에 있는 걸 하나씩 따서 보관 장소, 소유자 성명, 명칭, 주소, 용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뀌면 보소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 말소 신고, 서류 제출 기간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변경 신고는 무조건 30일, 말소 신고는 15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4번 다음 중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A형 문제집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무인 비행선은 최대 이륙 중량이 아니라 자체 중량을 무게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교재 24페이지에도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거는 그 이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음주 비행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주류의 경우라고 적혀 있죠. 자, 5번에 선지 2번 볼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다. 0.09는 0.09% 이상 효력정지 180일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효력정지가 12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6번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 지정 사항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이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제 이거는 함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강의실하고 사무실은 각각 1개 이상 그러니까 강실, 사무실 총 2 개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선지에 보시면 2번 선지에 강실 또는 사무실 1개 이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는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돼요. 자, 7번. 비행 계획 승인 담당 기관이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네요.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독특하게 '이거는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전라도 지역. 전라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소속이고 전라남도는 부산지방항공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이 아닌 곳은 전라북도. 7 번에는 2번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전라도는 기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중 공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44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4 개의 내용들 중에서 옳은 거를 고르면 돼요. 선지 1번 보시면 통제 공역은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이다라고 물어봤네요. 자, 통제 공역,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잘못되게 적혀 있겠네요.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일으킨 후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교재 4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사고 발생 시 알려줘야 할 사항들, 그러니까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사고 후 조치 사항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체 종류와 신고 번호, 인적 사항, 참고될 사항,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일시는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사고 후의 조치 사항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0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그 이제 사고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륙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사고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이륙한 상태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던 중에 추락한 경우, 비행하던 중에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 1번, 2번, 3번은 비행 중, 즉 이륙과 착륙 과정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4번 비행 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행 전은 아직 기체를 띄우기 전, 그러니까 이륙 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 전에 기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아닌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11번 초경량 비행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통보 의무자가 통보해야 되는 기간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이제 119에 바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도 보고는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비행 사고 대비 장비 장착 위반을 하였으며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자, 안전한 비행 사고 대비 장비 장착 위반인데 3차,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인데 2차,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의 2차, 특별 비행 승인 없이 야간 비행했는데 1차 위반, 승인 없이 야간인데 1차, 신고 번호를 허위 표시하고 3차 이상 위반, 신고 번호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는데 3차 100만 원. 그렇게 해서 1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은 100만 원, 4번 100만 원. 네, 2번 선지는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다른 하나는 2번이 되겠네요. 13번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안전 개선 명령하고 사업 개선 명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교재 94페이지에도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가 발생한 것을 알았는데 통보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런데 자, 3번 선지는 비행 승인을 안 받고 비행했을 때 300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여기 밑에 보시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바로 연달아서 14번 형식에 따른 무인 멀티콥터 명칭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6개는 헥사, 12개는 도데카, 4개는 쿼드, 8개는 옥토콥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멀티콥터에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교재 101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선지 2번에 알카라인 배터리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그 여러분들 건전지 중에 듀라셀 아시죠? 그 토끼 나오는 거. 그게 알카라인 배터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이제 멀티콥터에는 사용하진 않죠. 옳지 않은 거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유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자, 공기는 흐르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유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보시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점성은 유체가 표면 위로 물체가 움직일 때 겪게 되는 저항이다 라고 했는데, 점성은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흐르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 공기는 점성을 가지지 않는다 했는데 유체는 점성을 가지죠. 유체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고요. 마찰은 접촉된 부분에 존재하며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초래한다. 맞네요. 마찰은 유체가 흐르지 않으려는 성질이다.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번.
17번 다음 중 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대기압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고 온도에 따른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2번 선지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사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가 대기압이 온난 고기압도 뭐 온난 고기압, 뭐 한랭, 고기압 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압들이 온난이나 한랭 이런 게 붙는 이유 자체가 온도 때문에 붙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대기압은 온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고 항상 변화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2번 골라 주시면 됩니다. 18번 공역과 항공 정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네요. 자, 2번 선지 보시면 위험 구역 적혀 있네요. 항시 특별한 주의 경계 식별이 필요한 공역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교재 125 페이지 보시면 위험 구역은 비행 시 항공기 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골라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1, 3, 4 선지는 옳게 적혀 있습니다. 19번 1 뉴티컬 마일은 몇 킬로미터입니까? 자, 교재 128 페이지 맨 아래 1 뉴티컬 마일은 1.852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항공고시버 유효기간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 129 페이지 보시면 20번 항공고시버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네요. 오, 저기 항공고시버 노탐은 3개월 이상 유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송수신장치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1번 선지에 보시면 송수신장치는 용도와 채널은 한 가지 방법으로 고정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라디오 채널도 주파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인 비행 장치의 송수신 장치의 채널이 하나라면 그건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 132 페이지 교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채널과 용도가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22번 다음은 비상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복귀 버튼을 사용해야 할 경우 복귀 버튼을 사용하면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어서 장애물 유무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교재 137 페이지 복귀 버튼을 사용할 경우에 보면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23번 비행 전 안전성 점검에서 세부 점검 내용들 중 잘못된 거를 고르라고 했네요. 140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선지 3번에 스로틀 조작 시 작동 상태 정상 유무 확인이라고 적혀 있죠. 스로틀은 기체 상하 운동을 그러니까 상승 하강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작해야 되는 스틱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 기체를 실제로 시동을 걸고 운영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 점검 중에서 비행 전이 아니라 이륙 후 기체 점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는 3번이 되겠네요. 24번 failsafe 기능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어요. failsafe 기능은 각 채널의 변이 값을 입력하고 전파 혼선에 의한 노 컨트롤, 배터리 이상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입력한 failsafe 설정 값으로 초기화되는 기능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25번 토크에 대한 반작용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토크 반작용은 뉴턴의 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여기 교재 123 페이지에 적혀 있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왼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 그러니까 반대쪽인 오른쪽에도 똑같은 힘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이 이론에 입각해서 인제 내용을 보면은 선지 4 번에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회전의 결과 오른쪽으로 반작용 힘이 생긴다고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 그 반대 방향인 왼쪽
역방향으로 반작용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25 번의 답은 4 번이 되겠네요. 자, 26 번.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어요. 뭐 물론 지구 전향력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 주세요. 바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태양 복사열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세요. 제일 주된 원인이니까요. 27 번. "주간에 산사면이 햇빛 온도를 받아서 산사면을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낮에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타고 올라가는 바람을 뭐라고 하느냐? 곡풍이라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곡풍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교재는 낮으로 지금 수정이 돼 있을 겁니다. 28 번. 대한민국 부근에 위치한 기단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단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자, 시베리아 오호츠크 북태평양 양쯔강 그리고 플러스 하나로 적도 기단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는 수정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적도 기단까지가 있는데 남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 기단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9 번. 기온은 대륙성 열대이며 여기만 봐도 대륙성 열대 양쯔강 기단이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3 번. 30 번. 조약돌을 배열해 놓은 것 같은 구름 조각이 모인 것으로 얇고 흰 구름 모양으로 미세한 얼음으로 돼 있다. 자, 권적은 보시면 그대로 설명 적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권적은 C 2 번이 되겠네요. 31 번. 구름의 종류 중에서 연결된 내용이 틀린 거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A형 문제에서도 그대로 또 한번 나왔었습니다. C2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저구는 CU, 편의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 번의 정답은 틀린 내용 3번 고르시면 됩니다. 32 번. 빈칸에 들어간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네요. 난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82 페이지 보시면 난류가 나오는데요. 자, 지상에는 난류가 스콜이나 돌풍 등에서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는 난류가 스콜이나 돌풍 등에서 나타난다 고르시면 되고요. 답은 1 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간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라고 돼 있어요. 무엇은 무엇이 동반된 폭풍 현상이다. 무엇은 번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상은 같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뇌우는 천둥이 동반된 폭풍 현상이며 천둥은 번개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뇌우 천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착빙은 무엇인가라고 돼 있어요. 맑은 착빙과 거친 착빙의 결합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혼합 착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이제 결합됐다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혼합 착빙을 고르실 수 있으면 돼요. 35 번 서리 착빙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물어봤네요. 서리 착빙인데, 네, 자 선지 3번 볼게요. 항공기 표면에 부착된 서리는 표면을 거칠게 하고 항력을 증가시켜 양력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리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이 거칠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표면이 거칠다라는 건 공기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마찰이 일어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능률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력을 증가시킨다라는 말 자체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물어봤네요. 항공기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된대요. 항공기 엔진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거는 유도 착빙, 그러니까 유도되는 끌어들이는 착빙이다. 끌어들여져서 발생하는 착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 착빙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황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4번 6월, 8월이 아니라 2월, 4월, 그러니까 봄 시즌에 황사가 많이 일어나죠? 틀린 건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쉽죠? 38번 단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4번 수분 단열 변화 보시면 수증기로 포화된 수분한 공기가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주위의 기압 변화에 따라 온도가 단열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수분한 공기 덩어리가 1km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교재 151페이지를 보시면은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9번 평균 해수면 높이에서 기압값을 물어봤는데 기압의 측정 단위에서 29.9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고요. 40번 저기압의 바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저기압 바람 구조는 제가 손 모양하고 같이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른손으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4번 상층 대기에서는 수평 수렴에 의한 공기 수렴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는데 상층에서는 수평 발산에 의한 공기의 유출이 일어난다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4번 고르시면 돼요. 수평 수렴이 아니라 수평 발산.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40문제 또 B형 다 풀어봤고요. 이제 A형하고 B형 문제를 좀 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좀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